네, 지금부터 우리 김하나 작가님의 저자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하면 되나요? 네, 네, 제가 출간 전에 다둥아빠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카카오 채널 만들기 뭐 이런 것도 해봤고 여기서 진행하는 강의도 몇 번 들었었는데 다둥아빠님 진짜 너무 열정적이시고 성실하시고 한결같으시고 너무 친절하시고 또 아이를 4명 가정 그 육아에 되게 잘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팬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의하고 싶습니다라고 들이댔고 감사하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둥아빠님과 함께한 이 북클럽에서 저희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그러면 제가 PPT를 열고 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네, 공유가 되었나요? 저는 이제 3월 15일 날 이 좋은 엄마 말고 나란 엄마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작가가 된 김하나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하디 평범한 보통의 엄마였는데요. 제가 어떻게 작가가 되고 또 이렇게 강의까지 하게 됐는지 또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서 성장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좋은 엄마 보이시나요? 다둥아빠님께는 좋은 아빠이겠네요. 좋은 엄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막 이미지가 떠오르죠. 저는 좋은 엄마 하면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났을 때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주는 엄마, 그리고 아이들과 잘 소통하는 엄마, 그리고 무엇보다 화목한 가정을 이룬 엄마를 좋은 엄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졸업식 날인데요. 저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반에 정말 신기하게 다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반장 했었고 또 그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동요대회 나가면 동요대회 상도 받고 계주 달리기 이런 거 정말 잘했고요. 신기하게 다 잘하는 아이여서 제가 항상 유심히 그 아이를 봤는데 집도 잘 살았어요. 엄마가 조금 열정적이셔서 학교에도 자주 오셨었는데 엄마도 되게 미인인 거예요.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다 가졌어 하면서 제가 지켜봤는데 그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하면요. 반 친구를 다 초대하는 거예요. 수기로 쓴 초대장을 돌려서 반 아이들에게 다 초대장을 돌리면 그날은 이제 축제인 거예요. 저희 반의 축제. 저도 그날 초대를 받아서 그 친구 집에 가서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음식을 막 먹고 놀이터 이제 막 케이크도 하고 놀이터에서 나가 놀고 되게 기억에 남는 일이거든요. 케이크를 불고 그 친구가 이제 생일 선물을 뜯으려고 친구 옆에 진짜 산처럼 수북히 쌓여있는 선물 포장지, 반짝반짝하는 그 포장지. 그 이미지가 저는 아직도 되게 강하게 떠오릅니다. 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 전교 1등을 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얘도 예뻐요. 예쁘고 착해요. 마음이 너그러워서 숙제도 되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숙제 안 해오면 그 친구한테 막 갔어요. 어느 날 5교시에 이제 고3이니까 아이들이 피곤하고 졸리니까 도덕 시간이었나? 그때 아이들이 전멸하면서 잠이 든 거예요. 선생님 뭐라 하지 않으셨고 저도 당연히 자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자다가 자세가 불편해서 이렇게 찌뿌둥하게 일어났는데요. 그 전교 1등하는 그 여자아이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선생님과 아이 컨택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또 생각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그 어린 내 눈에 보기에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그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나도 아이를 낳으면 저렇게 키워야지. 이런 생각 보통 하시나요? 나도 저 친구처럼 돼야지. 나도 저 친구처럼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나 나중에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면 저렇게 키워야지. 그런 생각을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학교 다닐 때 학기 초에 장래희망을 써서 내잖아요.
그때 저는 선생님, 뭐 간호사 이런 걸 써서 냈던 것 같아요. 진짜 꿈은 사실 다른 게 있었어요. 말하지 못하는. 현모양처였어요. 이 사진 아시죠? 신사임당이거든요. 좋은 엄마, 좋은 가정 꾸리는 지혜로운 엄마, 그리고 남편을 잘 내조하는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좋은 가정, 좋은 엄마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이었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아시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요, 타인으로부터 착한 아이다라는 평가를 얻기 위해서 내 안에 진짜 욕구나 소망을 억압한 채 그런 억압된 행동과 말을 반복하는 심리적인 컴플렉스라고 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는 친구들한테 밝은 척도 했고 괜찮은 척, 쿨한 척, 센 척도 하는 학생이었는데요. 집에서만큼은 착한 딸이었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순하고 아주 굉장히 착한 딸이었어요. 제가 착한 딸일 수밖에 없던 배경이 있는데요. 나까지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돼 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둥아빠님 같이 가정적인 아빠, 그런 가정을 보면 항상 부러워했어요. 아빠가 아이의 육아에 잘 참여하고 화목한 가정, 그런 가정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아빠가 잘 계셨던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린 저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아빠는 항상 집에 안 계셨고 엄마는 늘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저는 항상 지치고 고단한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죠. 아, 나까지 엄마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힘들고 고단한 엄마 삶에 나까지 엄마에게 짐이 되어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면서 엄마의 감정을 살피는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삶에 아주 큰 이슈가 생겼어요. 착한 딸이었던 제가 굉장히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4살에 엄마가 되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지금 강의를 몇 번째 하는데도 울컥울컥해요.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23살의 당시에 만나던 남자친구,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과의 결혼 전에 먼저 아이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거는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아, 우리 엄마 나 때문에 실망하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저를 굉장히 지배하더라고요. 내 몸, 내 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생각보다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그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 친오빠에게 요청을 했어요. 아, 이런 일이 있는데 나 좀 도와줘. 친오빠가 저희 엄마에게 저의 SOS 요청을 받고 엄마에게 저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어땠을까요? 저희 엄마가요, 순하고 착한 줄만 알았던 내 딸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엄마가 우는데 진짜 짐승처럼 울부짖는다고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발버둥을 치면서 막 짐승처럼 엄마가 울부짖으시는데 제가 그 옆에서 임신을 한 23살의 아이는요. 엄마 손을 꼭 잡고 무릎 꿇고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엄마 나 진짜 잘 살 수 있어. 나 믿어줘. 나 진짜 좋은 가정 이뤄야지. 나 이 아이 진짜 잘 키울 거야. 그렇게 저는 엄마 옆에서 울부짖음을 견디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되면은 당연히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거라는 거는 그 어린 저에게는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하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출산 준비를 했는데요. 어느 날 병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뱃속에서 6개월이 됐을 때쯤 의사 선생님께서 소견서를 내줬어요. 큰 병원에 가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요. 아이 초음파 사진에 뼈와 뼈 사이 사진을 찍죠. 허벅지에서 허벅지, 종아리에서 종아리, 아이가 잘 크고 있나 길이를 재보고 확인을 하는데 아이의 뼈가 이렇게 휘어 있더라고요. 허벅지가 휘어 있었고 종아리가 휘어 있었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으로 제가 아산병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니 중환자실을 대기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뼈가 약한 아이일 거라고요. 이거를 받아들이기도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시간은 흘렀고
병원은 약속한 날짜에 병원을 다니고 진료를 받으러 다녔는데요. 출산 날이 되고 중환자실을 대기해 둔 채로 출산을 한 날, 다른 사람들은 출산이 축복에 가득한 날, 기쁨이 가득 찬 날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저희 아이는 발목이 골절된 채로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로 이동이 되었고, 저는 아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고, 아이가 또 여가였어요. 그래서 자연분만을 하지 못했고 제왕절개를 했는데요. 마취해서 깨보니까 배는 너무 아픈데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됐어? 중환자실로 이동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중환자실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통증을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픈 배를 부여잡고 아이를 보러 가면요, 아이의 그 정말 손가락 같은 뼈에 붕대가 둘둘둘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요, 자연분만도 안 됐고 뼈가 약하다니까 모유를 정말 먹이고 싶었는데, 왜 제왕절개를 하면 바로 모유가 돌진 않거든요. 어린 저는 몰랐죠. 근데 왜 모유도 안 나오지? 아이를 위해서 모유를 정말 먹이고 초유를 먹이고 싶었는데 모유도 잘 안 돼. 모유수도 안 돼.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낳았다는 죄책감으로 저의 육아는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퇴원을 하고 아이는 조금 더 있다가 집에 왔어요. 저희 큰아이 신생아 때 사진인데요. 아이가 2.6kg에 태어났거든요. 아이가 제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데요. 이 아이가 뼈가 약하다고 하니까 뼈가 부러질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세게 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예쁘고 천사 같은데. 살포시 안아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데요. 2.6kg 너무 작고 가벼운 아이였는데 저한테 주는 책임감은 되게 크고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나 보다. 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벌 주시나?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그런 죄책감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저는 중학교 때부터 좋은 엄마를 꿈꿨잖아요. 좋은 가정을 꿈꿨잖아요.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는데 사실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건지는 알지 못했어요.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없었고, 제 친구들은 24살에 대학생이었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이었고 아이를 키우는 모델이 없었거든요. 그 초보 엄마는요, 인터넷 검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클래식을 들려주면 좋대요. 하루 종일 아이에게 클래식을 들려줬어요. 저는 가요를 좋아해요. 아이돌 음악, 힙합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클래식 좋다니까 클래식 들려줬고, 아이에게 수다쟁이가 되라고 하길래 저는 말 못하는 아이에게 정말 입에서 단내 나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동요를 불러주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당시에 사촌 언니가 있었는데요. 유일하게 아이를 키우는 언니였어요. 저희 아이보다 2살 많은 아이였는데 30개월쯤 되니까 어린이집을 보내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다행히 건강하게 좀 자라주어서 30개월쯤이면 다 어린이집 보내나 보다 하고 저도 어린이집 입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입학 준비를 하는 날, 그날도 인터넷 검색을 막 했죠. 어린이집 입학에 대한 거에 준비를 했고, 저는 정보를 얻는 게 인터넷 검색밖에 없었거든요.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제 뒤통수를 빡 치는 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랄발랄 하한맘의 불량육아. 다들 아시나요? 아시죠? 이 작가님의 그 블로그 글을 봤거든요, 제가. 우연히 검색에 꼬리를 잇다 보니까 이 글을 보게 됐는데 정말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찾던 육아 이건데? 내가 꿈꾸던 육아 이거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을 당장에 빌려서 그 책에 나오는 육아에 대한 이야기, 그 책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책들을 다 구매했어요. 그 책에 푸르미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다둥아빠님 독서 모임에서 책 읽으셨더라고요. 봤어요. 최희수 소장님 책을 읽으신 거 봤는데, 푸르미 이렇게 영재로 키웠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나 이런 육아를 해야겠다. 진짜 앞이 보이지 않고 안개 낀 것처럼 뿌옇던 그런 이미지에서 뭔가 환한 빛이 밝혀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교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아이로 키우라고요. 그 도구로 책과 놀이가 있다고 알려주었고요. 또 아이에게 배려 깊은 사랑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어린이집 입학을 앞두고 검색을 하던 저는요,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큰 용기를 냈습니다. 나 이 육아 해야겠다.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다 전화를 걸었을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원장 선생님. 은호 엄마인데요. 하고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입학을 일주일 앞두고요. 입학을 취소하는 전화를 했어요. 아이가 조금 더 크면은 어린이집 보낼게요. 죄송합니다. 하고 저는 어린이집 입학을 취소를 했습니다. 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결정장애 있는 당시에 제가요.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거는요. 무식했던 것 같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책을 보고 의지가 불끈 솟아서 나 이렇게 해야지 하고 어린이집 입학을 취소하고 2살 터울의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두 남매를 데리고 6년간의 가정 보육을 시작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이미지를 해놨잖아요, 제가. 진짜 그때는 무식하게 시작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길 같더라고요. 저의 육아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독서 교육 많이 하시죠? 저는 당시에 전업주부였고 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지성과 감성에서 지성의 도구로는 책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아이가 원할 때 아이가 원하는 만큼 아이가 원하는 책을 저는 계속 읽어주는 엄마였습니다. 아이에게 많은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제 잠자리 독서를 하는 모습인데요. 저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에게 잠자리 독서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저희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잠자기 전에 의식이 되었어요. 저희 큰아이는 지금도 잠자기 전에 책을 읽지 않으면 잠이 안 와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자연스레 아이들은 책을 즐겨하고 좋아하는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백과사전이에요. 왜 백과사전은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림이 되게 많고 실제 사진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쉽게 열어서 보고 엄마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동네에서 우연히 사마귀를 잡은 거예요, 큰아이가. 사마귀를 잡고 이 아이가 그때 곤충에 한창 빠져있을 때 이 사마귀를 바라보는 눈빛이 보이시나요? 엄마 얘를 데리고 가서 집에서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곤충을 너무 싫어하는데 아이가 원하니까 이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집에 데리고 왔는데요. 자연관찰이나 백과사전에서 봤던 그 사마귀 이미지와 자기가 비교를 해보는 사진입니다. 저는 책과 일상을 많이 연결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또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또 책에서 읽었던 것들을 일상에서 내가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연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서점을 정말 많이 갔어요. 집 앞에 서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장난감을 많이 사주는 엄마는 아니었는데 서점에 가면 장난감 책이 많아요. 저희 둘째 아이는 아이들이 가서 골라와 하면 하나씩 골라오는데요. 둘째 아이는 그때 한창 공주에 빠져있을 때 공주책을 골라온 거예요. 라푼젤. 근데 라푼젤 인형을 만드는 놀이북이거든요. 그리고 큰아이는 이때 뭐 정글에서 살아남기 이 책을 골라오는 겁니다. 눈빛이 보면 안 사줄 수가 없겠죠. 아이들이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24시간 가정 보육을 했지만 틈틈이 책 읽어 하고 저는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꿈꾸던 육아가 있었어요. 어떤 육아일까요? 제가 지금 채팅방은 안 보이거든요. 그냥 할게요. 여행이에요.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육아를 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요. 저는 한 동네에서 8살 때부터 결혼 전까지 한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옆 동네에 있는 남편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10년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진짜 우물한 개구리구나. 저는 이렇게 저를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들은 나와 다르게 키울 거야. 여행을 많이 다니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면서 시야가 넓고 많은 것을 보고 그 자유로운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싶었던 꿈이 있었는데요. 현실과 이상은 또 다르더라고요.
저는 동네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과. 해외여행은 못 갔지만요. 저희 당시에 남편이 굉장히 바빴어요. 다둥아빠님처럼 이렇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남편이었어요. 당시에 사업을 이제 막 꾸려서 또 밤에 일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생활 리듬이 완전히 거꾸로였거든요. 저는 말 그대로 독박 육아를 했는데 이 2인용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많이 매일매일 여행을 했습니다. 바퀴가 빠져라 탄 자전거예요. 큰아이 타고 둘째 아이 타고 뒤에서 제가 밀고 있어요. 이 당시에 제가 우리를 부르던 애칭이 있습니다. 삼총사예요. 삼총사 모여 하면 저희는 모여요. 끈끈하게 붙어 다녔던 껌딱지 육아를 했어요. 맨날 동네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비 오는 날에도 뭐 우산 쓰고 장화 신고 첨벙첨벙 하기도 하고 놀이터에 가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큰 놀이터인데요. 이 놀이터에 사진이요. 다 다른 날이에요. 세 개의 사진이. 근데 이 사진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사진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람이 없죠. 가정보육을 하면 오전에 놀이터에 가면요. 아이들이 없어요. 학교 가거나 어린이집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과 이 놀이터를 전세 내고 뛰어놀았던 기억이 나요. 또 그네는요. 인기가 많은 놀이기구인데 항상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줄을 서야 되고 조금 타다가 양보해야 되는 그런 놀이기구인데 저희 아이들은 진짜 원 없이 타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서 노는 모습인데 아이들 보이시나요? 건조대에다가 담요 같은 거 뒤집어 씌우고 저거 전기 불 켜가지고 텐트 놀이를 하는 건데요. 저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환경은 줄 수 없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아이들 원할 때 책 읽어주는 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또 할 수 있는 건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이들에게 놀이를 줄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가위질하고 뭐 그리고 이런 걸 참 좋아했던 아이들이에요. 인터넷에서 블로그 같은데 엄마표 놀이 하는 거 보면 작품이 되게 그럴싸하고 커리큘럼대로 척척척 하던데 저는 아이들과 이 작품이 이렇게 항상 좀 작품이 좀 그지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빈 벽이 있으면 아이들과 작품을 붙여놓고 전시회를 수시로 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이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과 놀이했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작품이 어설픈데요. 그냥 붙여놨어요. 엄마 우리 전시회 하자. 이거 붙여놓자 하면은 틈나는 빈 벽마다 문마다 붙여놓고 아이들이 뽐낼 수 있는 시간을 주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저희가 만든 작품으로 집을 꾸몄고 물감을 정말 좋아해서 물감 놀이를 참 많이 했어요. 물감 놀이 진짜 힘들잖아요. 정리하기. 아이들이 여기 종이에서만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한창 물에 빠져 있을 때는요. 물을 그렇게 떠다가 놀더라고요. 그러면 물에다가 휴지도 넣어보고 신문지도 넣어보고 엄마의 놀이의 틀을 넓히라고 책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길래 정말 애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요. 밀가루 놀이 하는데 치우기가 힘드니까 화장실에서 노는 모습인데요. 저희 둘째 아이 시선이요. 자꾸 수도꼭지로 가 있죠. 자꾸 물을 트는 거예요. 밀가루 놀이 하는데 물이 떡대고 반죽이 돼서 아주 치우기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놀이를 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놀이를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참 재미없더라고요. 재밌으셨나요? 저는 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노는 건지 배우는 건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즐겁게 이렇게 배우는구나 라는 그 유아기 때 기억을 아이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어서 엄마표 놀이를 많이 했어요. 저는 엄마표 한글도 엄마표를 뗐고 엄마표 영어, 엄마표 미술, 과학, 뭐 과학 실험, 수학 안 해본 게 없던 열정 엄마였는데요. 여전히 저희 아이들은 장난감보다는 이렇게 집에 있는 책을 가지고 난장판을 피면서 놀아요. 놀이 스케일이 큰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크고 있는 모습을 조금 이야기해드리자면요. 둘째는 초등학교 2학년이고 큰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많은 것을 하는 아이들로 크고 있는 것 같아요.
둘째 아이는 아침에 알람 소리에 스스로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이때는 한창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많이 수업을 했는데요. 저는 좀 아침잠이 많은 게으른 엄마거든요, 사실. 그러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에 옷 입고 씻고 수업을 준비하는 아이의 모습을 제가 기특해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큰아이는 좀 꼼꼼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학교 갈 준비물들을 자리 옆에 스스로 챙겨놓은 모습이고요. 학습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사교육은 하지 않고 있는데 아이를 많이 기다려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엄마 나는 하루에 수학 문제 한 장만 풀래. 한 장 풀고 스스로 채점하고 스스로 학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배려 깊은 육아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요.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롭다고 느껴져요. 자기 감정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아이들. 저희 큰아이는요. 항상 바지를 거꾸로 입고 양말을 짝대기로 신어요. 이거를 잠소리나 이런 거 아이를 막 허용하지 못할 것 같은 말이 막 튀어나오는데요. 엄마 이거 내 스타일이야. 멋있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아이들로 자라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열정적으로 책 육아를 한 엄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마냥 편안하고 열정만 가득한 육아를 했다면요. 제 책은 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육아서를 수백 권 읽는 엄마였거든요. 그때 그 책에서 가져간 문장이 있어요. 엄마가 의욕은 갖되 욕심은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돌아보면요. 의욕도 충만했고 욕심은 더 많은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엄마가 돼야지라는 그 환상이 너무 컸기 때문에요. 그 환상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대치에 못 미치는 현실의 나, 이 갭 차이에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욱하는 엄마가 되더라고요. 감정 기복이 어느 순간 롤러코스터처럼 심한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와 낮에는 신나게 아까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미술 놀이도 하고, 근데 저녁만 되면 제가 아이들에게 빽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어느 순간 출판사에서 제 책에 그 카피 문구를 이렇게 정해줬어요. 나는 왜 불쑥불쑥 마녀 같은 엄마가 될까? 공감하시나요? 전정현님 웃으시는데 공감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저는 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싶은데 불쑥불쑥 마녀 같은 엄마가 되지? 분명히 나 온화하고 너그러운 엄마 되고 싶어서 정말 육아서도 많이 읽고 잘하는 엄마 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어느 순간 욱하고 화가 나는, 전 착한 아이로 컸기 때문에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자꾸 내가 빽소리를 지르고 욱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면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픈데요.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짜증이 나고 힘이 들죠. 제가 이제 남편이 저녁에 나가고 나면 혼자서 아이들 뒷정리를 하고 저녁을 먹이고 이제 잠자리 독서도 해야 되고 놀이했던 거 치워야 되고 지쳤던 것 같아요. 이날은 제가 많이 지쳐서 아이에게 잔소리를 막 하는데요. 머리에서 멈춰라고 말을 하는데 입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둘째는 졸리다고 징징거리지. 저희 둘째가 낮잠을 잘 안 자요. 징징징거리지. 제가 감정이 또 욱하고 올라올 것 같아서 화가 막 올라오고 감정이 요동치니까 엄마 샤워하고 나올게 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샤워를 하면서 막 물을 뿌리면서요. 나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나 왜 저 작은 아이들한테 자꾸 화를 내고 소리를 치지? 막 죄책감도 씻어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딱 나왔는데 조용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손을 서로의 등에 이렇게 끼우고 자고 있어요.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이 작은 아이들한테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좀 잘 말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이 강의를 심리학 박사님 앞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분이 강의가 끝나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이들이 사람이 공허하고 마음이 허할 때 이 손을 이렇게 뭐 바지 안에 넣는다거나 손을 등 뒤에 넣는다거나 엉덩이 밑에 넣는다거나 그런 행동 심리학이 있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진짜 마음이 좀 불안해서 서로의 등에 손을 꼈던 거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렇게 폭풍이 지나가고 자책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면요. 막 책을 뒤져봐요. 내가 듣고 싶은 책을, 듣고 싶은 이야기, 나에게 힘이 되는 위로의 이야기.
육아서를 뒤졌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다큐멘터리를 막 찾아서 보기도 했어요. 이날은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조금 나눠드릴게요. EBS 초대석 사랑의 매는 없다. 그 소아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선생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 영상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했던 그 말이 제 가슴을 정말 많이 울리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말 좋은 부모가 되려면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마음부터 버리세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앞에 부모는 불안하고 아이는 불행합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나의 삶을 돌볼 것.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을 것.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와 마음을 보며 자랍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많이 눈물이 났어요. 아, 나 좋은 부모가 돼야겠다는 그 강박이 좀 있구나. 나 좀 불안하구나. 이런 내 마음을 좀 알게 되었어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게 도대체 뭐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아, 나 아이와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야겠다. 이 영상이 제게는 굉장히 많은 마음의 울림을 주었는데요. 육아를 하다 보면 양가 감정을 많이 느낀대요. 양가 감정은 서로 상반된, 모순되는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건데 동시에 느껴도 괜찮대요. 동시에 느낀 이 두 감정을 모두 다 수용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당시에 저는 이 상호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느낀 저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육아를 하다 보면 아이가 너무 예쁜데요. 어느 날 너무 미워요. 육아가 너무 행복한데 너무 힘들고 너무 좋았다가 너무 힘들었다가 감정이 요동치는데 이게 정상이래요. 근데 당시에 나는 내가 왜 이러지? 제가 당시에 남편한테 되게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오빠 나 좀 이상해. 정신과 상담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 그런 말을 좀 진지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양가 감정을 느끼시나요? 두 감정을 모두 수용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화났어? 엄마 힘들어? 아이들 눈엔 제가 좀 화나 보이고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근데 이 말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엄마의 감정, 엄마의 힘든 뒷모습을 바라보고 커온 아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지 않을 거야. 자유롭게 키울 거야. 자유롭게 표현할 아이로 키울 거야. 라고 다짐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내 감정을 살피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엄마 화 하나도 안 났어.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사실 저 화가 났었거든요. 화가 많이 났었어요. 힘들었었어요. 나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아닌 척 엄마 괜찮아. 힘들지 않아.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말 제가 책에서 본 구절인데요. 도널드 위니콧은 그 영국의 소아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데요. 훌륭한 엄마와 그렇지 않은 엄마의 차이는 실수를 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봤을 때 나 실수를 범하는 그래 엄마구나. 실수를 안 범할 수는 없죠. 우린 사람인데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큰 엄마였거든요. 나 이 실수를 잘 처리하는 엄마가 되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게 있어요. 솔직한 엄마가 되자. 사과하는 엄마가 되자. 이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말로는 참 쉬운데 저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직한 엄마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까 전에도 엄마 힘든데 안 힘든 척 했고 화 났는데 화 안 난 척 했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연습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감정 표현 지금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를 키우면서 나는 아이들이 걸음만 아장아장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듯이 저는 하나하나 감정 표현하는 걸 연습했어요. 솔직한 엄마 되기 위해서. 아이들과 어렸을 때 편지를 많이 주고받고 놀았는데요. 마음을 나누는 교환 일기장 해서 큰아이와 함께 교환 일기장을 썼고 둘째 아이와는 또 다른 교환 일기장을 썼어요. 이날도 제가 아이에게 좀 아침부터 화를 내서 미안해, 사랑해 라고 표현을 하는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감정을 표현해서 엄마 사실은 조금 힘들었어. 엄마 지금 조금 화가 났어. 솔직하게 표현하고 일기장에 글로 표현하는 거 조금 더 쉽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희 아이들도 감정 표현에 솔직하고 어려워하지 않는 아이들로 성장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궁금했어요. 동시에 엄청 많이 궁금했던 거는요. 조절되지 않는 그 감정이 뭘까? 나 스스로를 너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변화하고 싶었어요. 간절하게. 그래서 육아서를 미친 듯이 읽던 저는요. 심리서적을 미친 듯이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내 몸은 어른인데요. 내 안에는 상처받은 아이가 아직도 웅크리고 있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나에게 묻고 또 물었어요. 화가 나는 지점이 상처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에게 화가 날 때 나 왜 이렇게 화나지? 아이가 엄마 화났어? 엄마 뭐 힘들어? 물을 때 나 이 질문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아이의 언어나 아이의 행동에서 계속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깊이 들여다보다 보니까요. 내 안에 꽁꽁 숨겨져 있던 그 버림받을 두려움 또는 상처, 외로움 등의 감정 등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글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항상 화가 날 때는 막 분노의 타이핑도 치기도 했고 힘들 때는 울면서 글을 쓰기도 했고 매일 다이어리에 일기를 쓰면서 글로 많이 감정을 풀어냈고 나 스스로를 다독이는 글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죄책감에 기승전 죄책감 있는 그 감정의 악순환을 끊어야겠다라고 선택을 했고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김창호 강사님 다 아시죠? 제 책에 넣은 꼭지 제목인데요. 싫어하는 그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 김창호 강사님 영상에서 나왔던 에피소드가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걸 인용해서 쓴 글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모습, 내가 불편한 모습이요. 내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그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시선은요, 항상 외부로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바라보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억눌렸던 생각이나 욕구, 그런 감정을요, 타인의 것으로 지각을 하는 거를 심리학 용어로는 투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투사를 통해서 내 안의 감정을 많이 보았어요.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랬고, 인간 관계 안에서 저 사람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으시죠, 다들. 저는 좀 나대는 사람 싫어했어요. 왜 저래? 관심 받고 싶어? 관종이야? 막 이러면서 비난하기도 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게 싫어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내 안으로 돌려서 시선을 내 안으로 돌려서 반대로 생각해 보다 보니까요. 아, 내가 그 사람을 사실은 질투하고 있더라고요. 와, 저렇게 사랑받네? 용기 내서 저렇게 튀는 행동도 하고 관심 받네? 그런 마음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투사를 통해서 저는 내 안에 많은 감정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싫어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이거를 인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싫어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나에게 질문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요. 나를 탐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거나 괜찮은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야, 너 뭐 먹을래?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놀잖아요. 그때 저는 아무거나 먹자. 너 뭐 먹고 싶어? 어디 갈래? 아무 데나 가자. 넌 어디 갈래? 이렇게 항상 전 제가 착각했어요. 나 배려 깊고 친절하고 상대방을 잘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요. 사실 내가 뭐가 지금 먹고 싶은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 욕구를 표현하는 것도 서툰 사람이었고 진짜 나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는 아무거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도 좋아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하나씩 해보았고요. 내가 무얼 할 때 재밌고 편안한지 하나하나
집중했던 시간을 가졌어요. 그걸 또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전 다둥아 아빠님 보면 정말 성실하게 새벽 기상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 의지가 필요하죠. 그때 제가 저 스스로에게 선택한 게 있어요. 나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지 말아야겠다.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건 당연히 저항이 오죠.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그 저항이 컸지만 그럼에도 한번 해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글쓰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느 날 아이들이 저한테 너무 순수하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는 꿈이 뭐야? 이 질문을 너무 순수하게 해맑게 하는데 제가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난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사는 엄마, 아이들에게 꿈이 뭔지 무엇인지 묻는 엄마였거든요. 너는 어떤 꿈이 있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어? 네가 꿈꾸는 삶은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 엄마였는데요. 아이가 나한테 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머리가 하얘졌어요. 나 꿈이 뭐지? 여러분은 꿈이 뭐세요? 저는 좋은 엄마가 꿈이었는데 나는 그럼 꿈을 이룬 건가? 나는 엄마라는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 나의 꿈은 뭐지? 되게 이 질문이 저한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되었죠. 블로그 글을 쓸 때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글을 막 써요. 나는 솔직한 사람이 되기로 했으니까 진짜 진솔한 나의 글을 써야지 하고 저의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 발행이 안 눌리더라고요. 발행에 눌려서 클릭을 해야 되는데 내 아이들의 이야기, 내 감정적인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비난받을까 봐 두렵고 심지어는 이 글이 어떤 범죄의 타깃이 되는 거 아니야? 막 우리 노출되는 거 아니야? 막 별의별 걱정을 하고 있는 저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저항을 뚫고 했어요. 매일 글을 썼고 그때 비밀 댓글로 제가 아이들 아까 전에 이제 제가 큰 소리 내고 아이들이 잠든 사진 그런 거 올려놓고 막 글을 쓰니까요. 비밀 댓글을 막 주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이에게 화를 내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저도 오늘 그랬어요. 저도 너무 공감해요. 막 자신들의 이야기를 저한테 비밀 댓글로 이야기하시면서요. 제가 도리어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다 이 이야기, 찌질한 나의 육아 이야기 되게 많이 공감해 주시네. 나의 글이 위로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하나 글이 쌓여서 작가가 되었고요. 저의 블로그 글들이 모여서 사실 이 책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표현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나 이거 좋아하네. 아까 제가 나대는 사람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나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제가 유튜버가 되었어요. 주부탐구생활TV 살림 유튜버가 되었는데요. 구독하셨나요? 내가 집에서 하는 게 살림이고 요리하고 청소다 보니까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까? 해서 용기 내서 했더니 많은 분들이 되게 현실적인 살림이네요. 그러면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되게 꿈꾸는 것 같았어요. 나를 표현하는 삶이 참 재밌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매일매일 댓글 보고 나를 표현하는 글을 쓰고 영상을 올리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아이들은요 강한 유대감을 느끼는 그런 대상의 행동과 모습을 따라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육아서인데요. 아이를 잘 키우는 7가지 퍼즐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아이들이 강한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의 행동을 모방해? 제가 모방 육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제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어느 순간 막 읽고 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제 옆에 와서 책을 펼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둘이 조용히 책을 읽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잠자리 독서를 목이 쉬도록 해줬잖아요. 특히 둘째 아이 터울이 적기 때문에 둘째 아이가 잠들면 큰아이와의 시간을 그런 독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어느 날 조용해서 보니까 큰아이가 둘째 아이에게 잠자리 독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연출된 사진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감동받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도 종종 큰아이가 둘째가 자기 전에 책을 많이 읽어줘요. 제가 블로그 글 쓸 때 서평을 많이 썼어요. 책 읽고 책 서평. 근데 제가 하는 모습 그대로 아이가 독서대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필사해보겠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주부탐구생활 TV를 하면서 집 청소가 정말 재미가 없었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표현하면서 막 영상을 찍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치워라 치워라 할 땐 안 치웠는데 어느 순간 조용해서 보니까 두 아이가 자기 방에 있는 만화책을 다 꺼내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이거 찍어봐. 영상으로 찍어봐. 내가 재밌게 하는 걸 이 아이들 재밌게 따라하더라고요. 이거는 가장 최근의 사진인데요. 제가 아이와 함께 성장합니다라는 엄마 그 모임에서 독서 모임을 해요. 육아서를 읽고 줌으로 이렇게 사진, 그 책도 보여주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항상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죠. 어느 날 엄마 나도 줌으로 친구랑 독서 모임 하고 싶어. 밤 9시에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들어와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슬라임 놀이터 이런 제 눈에 보이기에는 되게 허접한 책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막 이걸 열심히 소개하면서 이 책은 자기가 좋아하는 페이지도 펼쳐서 막 설명하더라고요. 재밌게. 저희 둘째 아이예요. 제가 이제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촬영하는 모습을 엄마 립스틱 좀 한번 빌려서 바르고 제가 이제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말아요. 이거 말고 엄마 따라서 유튜버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나의 모습을 귀신같이 모방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요. 아, 이 작은 생활 습관도 이렇게 천재적으로 모방하는 아이들에게 내 삶을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여기에서 정답을 찾았습니다. 저는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이 말이 육아서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진부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니까 당연히 아이가 행복하지.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말이 가슴으로 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이 정말 내가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귀신같이 모방하는 것을 보면서요. 이 말이 어느 순간 가슴으로 딱 다가오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정말 즐겁게 행동할 때요. 행복하게 행동할 때 아이들은 엄마의 에너지를 모두 다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강한 유대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똑똑한 영재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푸르미 교육은 그때 한창 영재 교육을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영재로 키우고 싶었어요. 똑똑한 영재로 키우고 싶었던 이유는요. 아, 너 똑똑해서 나 이 아이 잘 키운 엄마로 좀 빛내줘 라는 저의 욕심이 조금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엄마를 빛내줬으면 좋겠다던 그 초보 엄마는요. 지금은 아이들이 나처럼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면 충분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아닌 아이의 행복이 중요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육아는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보가 너무 많지 않나요? 요즘에는 솔직히 너무 힘들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도 그래서 엄마표 뭐 한글부터 별거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엄마표 놀이란 책은 제가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봤거든요. 근데도 안 되는 이유는 몰라서 안 되는 건 아니죠. 육아는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제 삶의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야겠다라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엄마도 이건 부족해. 엄마도 어렸을 땐 그랬어. 솔직하게 모든 좋은 엄마의 척을 내려놓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그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엄마 말고 나란 엄마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사실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시행착오 겪으면서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많은 과정들을 겪으면서요. 저는 항상 기승전 죄책감이었거든요. 저의 감정 패턴이. 그리고 죄책감 육아를 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미안해하는 엄마가 아니라 실수해도 인정하고 그것을 또 다시 성장의 기회로 변화할 수 있는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관점의 변화가요. 좋은 엄마가 되고자 애쓰던 저에게 굉장히 큰 걸 알려주었어요. 이미 나란 엄마는 좋은 엄마였구나.
나 지금 이대로 괜찮고 좋은 엄마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이를 사랑했지 나를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감정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게 뭘까?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정말 가슴 깊이 느끼고 싶었는데요. 그 고민 끝에 저는 조건 없이 나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아이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비교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지금의 내가 괜찮은 거, 지금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너무 애쓰고 있지 않나요? 너무 많은 정보에서,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에서 너무 많은 부담과 책임감을 안고 애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시에 월요일부터 이 강의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런 나를 내가 먼저 이해하고 알아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같이 이걸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실래요? 유치하지만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자, 두 눈을 감고 나를 안아주세요. 제가 하는 말을 가슴으로 들으며 나를 위로해 주시면 됩니다. 자, 토닥토닥 두 손으로 내 어깨를 토닥여 주세요.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 토닥토닥.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고 싶어요. Good enough mother. 아까 도널드 위니코트 박사가 이야기한 건데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네, 오늘 특강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참여자분은 좀 적었지만 제 마음에 깊이 있게 전달되는 특강은 정말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24살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제 마음이 찡했는데 그 후부터 나를 다독여주는 것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하나 작가님은 저희 북클럽에서도 어떤 모임이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함께 뵙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김하나 작가님 뒤편에 있는 이 서재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개인이 읽는 책은 아닌 것 같고 아이들이 읽는 책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언젠간 알게 될 것 같다 했는데 오늘 알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적었는데 책과 일상을 연결해 주는 거, 삼총사 모이는 거, 또 엄마가 의욕을 갖되 욕심은 버리자, 교환 일기장 너무 좋다, 모방 육아, 이런 과정에 이렇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함께 들으셨던 우리 선배님들께 부탁드리기는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셔서 후기를 남기시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때는 또 그때의 일들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느끼는 감정을 나만의 세 줄로 한번 표현해 보시고 오픈 채팅방에 블로그에 저희 북클럽에서는요 그 블로그 글을요 가장 짧게 쓰기를 겨루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길게 안 쓰고요 사진 한 컷에 내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그리고 나는 어떤 걸 실천할 것인지 이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남겨주시면은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우리 전정현 선배님도
딸이 3 명입니다. 네. 딸이 3 명인데요. 네. 정말 굉장히 육아를 굉장히 지혜롭고 엄마로서 되게 굉장히 따뜻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또 여기 또 엄마표 육아가 뭔지를 보여주는 우리 이명희 선배님, 또 오랜만에 표영미 선배님 또 뵙고요. 또 우리 유경아 선배님, 또 우리 김하나 작가님을 응원하시러 우리 최지연, 네, 우리 내면 여행자님 이렇게 함께 와주셨습니다. 1시간 짧은 특강인데요. 이렇게 함께 공감해 주시고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저희 언바도 9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저희 북클럽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네, 제가 오늘 꼭 강조드릴 거는 블로그 후기입니다. 네, 블로그 후기를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우리 김하나 작가님의 책도 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좋은 엄마 말고 다른 엄마. 네, 이 책 꼭 한 번씩 구매하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오픈 채팅방에도 3줄 이상의 후기를 남겨주시면은 이날 오늘 못 들어오신 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 후에 우리 김하나 작가님의 특강이 있을 때 또 참여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요, 우리 박소정 대표님의 메모를 활용한 워킹맘 자녀 소통 노하우라는 특강이 있습니다. 예, 요즘 요 근래에 예, 계속해서 워킹맘 분들의 예, 특강을 접하게 됩니다. 네, 언젠가는 저도 예, 워킹 데디로서 네, 함께 이렇게 나눈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육아휴직 30일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제 직장 복귀를 이제 7월 1일자로 하는데요. 오늘 특강이 제 마음에 유독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예, 더 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미소 사진 한번 찍고요. 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밝게 미소 지어주시고 혹시라도 카메라 켜주실 수 있는 선배님들 계시면은 함께 켜주시고 저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분 남았는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내용 하실 분이 계신다면 마이크 해제하시고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재현 우리 내면 여행자님 오늘 소감 간단히 한번 듣고 저희 미소 사진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푸르미 교육을 통해서 김하나 작가님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김하나 작가님께서 이제 걸어오신 여정을 조금이나마 다는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이제 함께 하면서 온 사람인데, 이제 김하나 작가님께서 이제 그 자신이 이렇게 걸어온 길을 이렇게 솔직하게 오픈하시기까지 참 정말 큰 대면을 하면서 오셨을 거예요. 많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잘난 엄마가 아니라는 거를,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거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서 이렇게 책으로까지 표현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한테 나눠주시려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우리 최지현 우리 내면 여행자 선배님 말씀대로요. 예, 오늘의 특강이 정말 모든 이들에게 울림을 준 특강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 함께 저희 미소 사진 한번 찍고요.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밝게 웃어주시고 하트를 옆에 딱 이렇게 넣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혹시라도 눈을 감으신 선배님들 계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정말 따뜻하고 진솔하고 깊이 있는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하나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다둥아빠 북클럽에서 오늘 월요일 특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희 오픈 채팅방과 블로그에 후기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체 종료하겠습니다.